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상당히 비가 많이 옵니다. 예, 어떻게 다들 출근하십니까? 오늘은 공황장애 극복기 마지막 편이네요. 밟으려고 좀 위에 이 뚜껑을 열었는데 제 차는 동차입니다. 아, 저번 시간까지 대충 썰을 풀어드렸는데요. 얼마나 많으신 분들이 보시고 도움을 받으실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오시는 분들 제 극복기가 이 도움이 되신 분들이라면 다시 보시고 아님 말 것이고요. 아, 제가 공황장애를 극복하면서 했던 몇 가지 운동들이 있습니다. 힘을 많이 쓰고 이런 운동은 아니고요. 심리적인 마음적인 운동입니다. 예. 일단은 거두절미 설명 바로 드릴게요. 호흡법입니다. 이 공황장애 발작이 일어나면은 이 가슴이 상당히 두근거리고 여기 이제 갈비뼈죠. 늑골 아래쪽으로 상당히 뭔가 조여지는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걸 나름대로 호흡법을 만들어서 한번 해봤었습니다. 해봤더니 좀 진정시킨 효과가 한 절반 정도, 한 50%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시간도 좀 단축이 되었던 것 같고요. 물론 약도 같이 먹었습니다. 약도 같이 꼭 잡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절대 이 병을 숨기지 마십시오. 숨기지 마시고 꼭 정신과 의원에 가셔가지고, 정신과 병은 상관없습니다. 아무런 부끄러운 문제가 아니에요. 병은 떠들어야지 치료가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꼭 병원에 가셔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약도 복용을 하시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방법은 같이 보조하시면서 하시면 저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숨을 코로 깊게, 명치 아래 부분 있죠. 명치 아래 부분까지, 단전 호흡이 아닙니다. 명치 부분이 제일 답답하실 거예요. 왜냐면 심장이란 이 장기의 위치가 아예 왼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가슴 가운데에서 살짝 왼쪽으로 비켜져 있죠. 이러면서 요 방사통이라고 그럽니다. 심장이 나쁘거나 심장이 뻐근하게 되면 명치 아래 부분까지 상당히 뻐근해지죠. 그래서 숨을 코로 반드시 들이마셔서 명치 아래 부분을 의식해 주십시오. 그러시면서 천천히 한 1초, 2초 정도 잠깐 머금었다가 코로 뱉어주세요. 코로 숨을 들이마셔서 한 2, 3초, 1초도 상관없습니다. 보통 한 2초, 3초 정도 머물렀다가 입으로 뱉었는데, 입으로 뱉어도 상관없고요. 여기서 요령이 어떤 요령이냐면은, 우리 어릴 때 유리창문 청소 많이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입김을 내잖아요, 그죠? 그럼 소리가 이 입김이 싹 이게 거울에 하얗게 맺히죠. 그런 기분으로 코로 뱉을 때든 입으로 뱉을 때든 이 유리의 입김을 서리게 만든다는 느낌으로 호흡을 뱉어주세요. 그냥 이게 아니라 깊숙이 들이마셔서 참으셨다가 다시 한 2, 3분 정도만 발작이 왔었을 때, 아니면 발작이 없을 적에도 이 틈틈이 뭔가 이제 기분이 안 좋아지고 뭔가 우울한 느낌이 들거나 답답한 느낌이 드실 때, 그러니까 공황장애 발작이 뭔가 올 것 같은 느낌 있으시잖아요, 보통. 보통 공황장애를 앓으시는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지만은 어택이죠. 공격이나 발작이 오기 직전에 묘한 어떤 그런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공황장애를 극복하고 나서도 더 이상 증세가 일어나지 않는데, 일어날까봐 걱정이 되고 두려운 거예요. 저 같은 경우 그랬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졌는데, 이제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저는 이제 괜찮아졌는데
간혹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다든지 예전처럼 이제 이 차를 장시간 운전을 하게 되면 머릿속으로 이런 그러니까 흉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상처가 베이고 나면은 이게 더 단단하게 이제 더 이상 안 다치기 위해서 이제 흉터가 이게 딱지가 않고 흉터가 생기잖아요. 이 마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면은 그런 흉터까지는 글쎄요. 완전히 이게 낫기는 저도 어렵다고 보는데 증세는 없어요. 그냥 잠깐 조금 불안한 느낌이 들다가 괜찮아집니다.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아예 괜찮아져요. 그냥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황장애 앓기 전하고 앓고 난 후에 운전 습관이 거의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좀 난폭하게 운전했었으면 지금은 나름 상당히 좀 편안하게 저 같은 경우는 차량의 대시보드 위에다가 음료수 캔 있죠. 그걸 세워놓고 가급적이면은 많이 안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연습을 했었어요. 좀 자기 성격을 좀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성질이 상당히 강한데 이 강한 성질을 억누르고 있으면은 그때 공황장애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가르쳐 드렸던 호흡법하고요. 그리고 운동이 다른 운동이 아닙니다. 마음에 오는 이 문제로 이제 이 병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 운동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조금 나쁜 사람이 되세요. 예, 조금 나쁜 사람이 되세요. 조금 나쁜 사람이 괜찮아요. 왜냐면은 이 공황장애를 앓으신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뭐 제가 착하다는 거 아니고 이 남들의 눈치나 이런 부분을 상당히 의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분명히 화가 났는데 제 감정을 이 표현을 하면 상대방이 마음이 다칠까 뭐 이런 걱정을 쓸데없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공연히 내 몸이 망가지는 걸 모르고 남들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나쁘다는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그런 내용의 책들도 있죠.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뭐 그런 책을 봤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타인들이 제게 뭐라고 하면은 그냥 참고 말았었어요. 그런데 감정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싸우든 말든 이 사람의 언어와 마음으로부터 이게 오는 뭐랄까 이 스트레스하고 이제 이런 공격들이 이게 형태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예. 이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 뭐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이나 뭐 억압된 이 어떤 그런 뭐랄까 뭐 저희처럼 소위 을 같은 사람들은 뉴스를 보더라도 많이 나오죠. 갑질이나 뭐 이런 행포 때문에 표현을 못 하고 있다가 결국 자기가 마음이 아프고 병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자신의 이 감정 상태를 타인에게 설명을 꼭 하세요. 꼭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꼭 하세요. 예.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해요. 예. 그리고 이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예. 아닙니다. 어디 물어보시지 마세요. 본인이 알고 있으시잖아요. 화를 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화를 내지 못하면 적어도 화를 깔아주신 화를 내지 않는 상태에서 조용히 불러서 얘기를 하세요. 뭐 동기간이나 친구 관계라 그러면 말하기 수월합니다. 누가 때릴까 봐서요. 뭐 20살 넘어가서 성인들이 싸울 일은 거의 없죠. 싸우게 된다는 보통 이제 그런 상황들은 이 술자리 가서 술이 거나하게 취하죠. 절대 여러분들 술 마시고 절대 감정 표현을 하지 마십시오. 예, 술을 마시고 감정 표현을 하면은 더 감정이라는 것이 더 커집니다. 커져가지고 한꺼번에 발사가 돼버리거든요. 그때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말로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이게 감정 표현이 커지다 보니까 주먹이 왔다 오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멱살도 잡히고요. 예. 저 같은 경우 술을 안 마십니다. 아예 안 마십니다. 그리고 공황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커피를 많이 줄이세요. 예, 아시죠? 커피를 줄여야 되는 이유는 왜냐면 카페인이 좀 심장 활동을 빠르게 돌립니다. 그래서 커피를 조금만 줄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십시오. 부드럽게 표현하셔도 좋아요. 예, 대신에 부드럽게 표현하실 적에는 자신의 모든 감정 상태를 디테일하게 써서 상대방에게 말해 주십시오. 뭐 그것 때문에 싸운다고요? 싸우면 말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나한테 남아있는 감정의 찌꺼기들이 저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이 감정의 찌꺼기들이 남한테 듣고 보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게 머리에 입력이 되잖아요. 입력이 되면은 이 녀석들이 이 배설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이 소변하고 대변으로 나가죠. 예, 음식의 개념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들었던 이 시각에 의한 스트레스라든가 청각에 의한 이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스트레스는 어디로 나갈까요? 어디로 나갈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죠. 예, 입으로 나갑니다. 수다로 나가죠.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쓸데없이 이게 유튜브 영상을 막 이래 찍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공황장애 이후로 생겼던 취미가 이렇게 노는 거였어요. 저는 딱히 친구들이 없습니다. 뭐, 제가 뭐 사주팔자 얘기를 좀 하긴 그러긴 한데, 딱히 친구들에 대해서 의지를 제가 안 하는 편이에요. 그냥 저 혼자 놀기도 바쁘기 때문에, 물론 인연이 되어서 많은 분들하고 만나서 노는 건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뭐 저를 딱히 필요로 하지 않거나 저도 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은 저는 한쪽 마음은 좀 서글프죠. 사람들이 떠나는 건 상당히 서글프고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가급적이면 예, 끊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안 되는 거, 할 수 없는 거, 안 되는 거는 그냥 스톱을 하십시오. 예, 스톱을 하시고 가감하게 예, X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예, 그게 마음의 운동은 전부 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음식은 입으로 먹어서 똥꼬든 요즘 똥꼬란 표현이 좀 그런가요? 항문으로든 이 대장으로든 혹은 뭐 소변으로 모두 다 배출이 되죠. 영양가만 남기고 다 배출이 됩니다. 예, 건강한 사람들은요, 그죠? 그러나 변비가 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아랫배 가스가 늘상 차고, 예, 배설을 못하면 그렇습니다. 아랫배 늘상 가스가 차고, 이 변들이 쌓이겠죠. 쌓이면 당연히 어떻게 되나요? 이 변에서 나오는 독소들이 온몸에 퍼지게 되겠죠. 예, 소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면 성질이 까다로워져요. 소변 참으면 방광염이나 뭐 드물게는 이 방광염이 올라가서 신장염도 일으키기도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의 욕구나 본능들을 참으니까 병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스스로에게 들어오는 이 뭐랄까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쌓입니다. 쌓이면 어떻게 나갈까요? 예, 배출구는 그래요. 수다. 말을 많이 하세요, 말을. 예, 지금 저 좀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제 스스로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스트레스를 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황장애를 앓으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말을 많이 해주세요. 말 많이 하고 이 손발도 자주 움직여주세요. 제가 공황장애가 왔었을 때 운동을 아무것도 안 할 때였어요. 체중이 지금보다 상당히 많이 나갈 때였습니다. 85kg까지 83kg까지 제가 체중 쬐었어요. 지금은 73, 많이 나가면 74예요. 뭐 제가 제일 많이 뺐을 때가 70kg까지 제가 체중을 뺐었는데 그땐 정말 몸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공황장애 같은 경우에는 체내에 산소 농도가 결핍이 돼도 증세가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운전하면서 터널을 지나갈 적에 혹은 협소한 공간에 이게 머물다 보니까 발작이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뭐랄까
실내 공기가 잘 환기가 되고, 그런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은 뭔가를 하십시오. 예, 좀 말씀드렸죠. 설거지 했었다고요. 절대 죽는 병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극복을 해주세요. 자, 말씀드렸죠. 첫 번째, 눈을 감고 하셔도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은 좀 회복이 많이 돼요. 그리고, 어,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 가급적 많이 수다를 떨어 주십시오. 예, 배우자든, 그 친한 누구인가든 자신의 이 화와 이 스트레스를 막 떠들란 얘기가 아니에요. 조곤조곤하게, 예, 재밌게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일종의 그 뭐랄까요, 인지치료에 해당이 됩니다. 자신의 상태를 잘 적시하고 계속 머리 위로 이제 이 피드백을 주면서 이제 계속 이제 반응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순환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황장애는 벗어나집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랬었고요. 오늘 상당히 제가 이 말이 길었는데요. 두 가지. 예, 일단 이 첫째는 호흡. 하실 때는 명치 부분을 상당히 의식하시고 여기를 팽창 열어주신다 생각하시고 호흡을 뱉으실 때는 코로 뱉으시면서 살짝 갈비뼈를 조여주십시오. 이게 하시다 보면 아세요.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가능한 솔직하게 오랫동안 수다를 떨어주십시오. 예, 뭐 저처럼 이렇게 동영상 찍어놓고 보셔도 돼요. 이게 상당히 저는 이거 뭐 유튜브 뭐 이거 하면서 제 본업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이걸로 돈을 벌거나 제 채널에 유입되시는 분들이 별로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대를 안 하거든요. 왜 하느냐면은 재미예요. 나이 들어서 이렇게 뭐 희끗희끗해졌을 때, 뭐 혹은 제가 주름살 더 많이 깊어졌을 때 보게 되면 더 재밌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저도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젊었던 시절이 있었구나, 그죠? 지금 이 순간이 늘상 얘기하잖아요. 이게 많은 분들이 가장 젊고 아름다운 시절입니다. 뭐 타인들이 뭐 저한테 뭐 이렇게 눌러도 상관없어요. 그분들이 억울할 뿐이에요. 예,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예. 본인 스스로가 남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그랬던 적이 없잖아요. 당당하세요. 예, 당당하게 극복을 해내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마지막이라서 말이 좀 길었지만은, 뭐, 보실 분들은 보시고, 아니실 분들은 뭐, 전 상관없어요. 돈 버는 게 아니니까요.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